여러분, 혹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이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모든 음식이 안전할 거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는 순간 오히려 발암물질이 생기는 음식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학교 식품안전연구소 김수진 박사팀이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 가정의 냉장고 10곳 중 7곳에서 이런 위험한 음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대부분 건강을 위해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오늘 김수진 박사님과 함께 냉장고 속 숨겨진 위험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는 안전하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냉장고 채소 칸에 감자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요. 김수진 박사님은 35세의 젊은 나이지만 이미 식품안전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하신 전문가입니다. 특히 냉장 보관과 발암물질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셨는데요. 박사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냉장고를 잘못 쓰면 독약 창고가 될 수 있다고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7가지입니다. 첫째, 감자와 아크릴아마이드에 숨겨진 진실. 둘째, 견과류 속 1급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셋째, 토마토가 냉장고에서 독이 되는 이유. 넷째, 고깃국과 퍼프린젠스 식중독의 위험. 다섯째, 기름 보관의 모든 것. 여섯째, 가공육의 니트로소아민 폭탄. 일곱째, 안전한 냉장고 사용법. 6분만 투자하시면 평생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감자 싹이 자꾸 나서 냉장고에 넣어뒀더니 싹이 안 난다. 좋다 하신 적 말이죠. 그런데 그 감자로 감자튀김을 해 드셨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꼭 들으셔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7세 박순자님 이야기입니다. 박순자님은 손주들이 좋아하는 감자튀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감자는 항상 냉장고 채소 칸에 보관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김수진 박사님께서 박순자님 댁 냉장고를 조사해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채소 칸에 있던 감자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반 감자보다 당도가 무려 3배나 높았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감자의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감자는 원래 전분이 많은 채소입니다. 그런데 냉장고처럼 1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 두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자가 얼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 감자 속 전분이 당으로 바뀝니다. 마치 겨울에 나무가 수액을 당으로 바꿔 얼지 않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한 감자는 당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별 문제 없어 보이죠? 달콤한 감자,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입니다. 이렇게 당도가 올라간 감자를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튀기거나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아크릴아마이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물질은 국제암연구소에서 EA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위험한 물질입니다. EA급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김수진 박사님의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냉장 보관한 감자와 상온 보관한 감자를 똑같이 180도에서 튀겨봤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냉장 보관 감자에서 나온 아크릴아마이드는 상온 보관 감자보다 무려 8배나 많았습니다. 8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감자인데 보관 방법만 달랐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크릴아마이드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를 많이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간암 발생률이 2.3배 높았습니다. 또 신장암은 1.8배, 대장암은 1.6배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환경 호르몬처럼 우리 몸의 내분 비계를 교란시킵니다.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은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이런 물질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김수진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감자 보관법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7도에서 10도 사이의 서늘한 곳이 가장 좋습니다. 부엌 싱크대 밑이나 베란다 구석진 곳이 딱 좋습니다. 여름철에는 신문지에 싸서 그늘진 곳에 두세요. 둘째, 빛을 차단하세요. 감자는 빛을 받으면 싹이 트고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이때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깁니다. 검은 봉지나 상자에 넣어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셋째, 사과와 함께 보관하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감자에 싹이 트는 걸 억제합니다. 감자 10개당 사과 1개 정도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죠? 이미 요리한 감자는 냉장고에 넣어도 되냐고요? 네, 이미 삶거나 찐 감자는 냉장 보관하셔도 괜찮습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 조리 과정에서 생기는 물질이니까요. 이미 조리된 감자를 냉장고에 넣는다고 아크릴아마이드가 추가로 생기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리법입니다. 감자를 드실 때는 튀기거나 굽기보다는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120도 이하에서 조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또 하나, 튀김을 꼭 하셔야 한다면 연한 노란색만 나도록 살짝 튀기세요. 갈색이 진할수록 아크릴아마이드가 많습니다. 박순자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냉장고 채소칸에 있던 감자를 모두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부엌 싱크대 밑에 상자를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 보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다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순자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몰랐으면 계속 손주들한테 독을 먹인 거잖아요.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냉장고 채소칸 확인해 보세요. 감자 있으시면 꺼내세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이 달린 문제입니다. 자, 이번엔 견과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건강 관리하신다고 아몬드, 호두, 땅콩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좋은 견과류가 잘못 보관하면 1급 발암물질 덩어리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부산에 사시는 72세 이영숙님 이야기입니다. 이영숙님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호두를 매일 아침 챙겨 드셨습니다. 마트에서 큰 봉지로 사다가 냉장고 문짝에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자주 안 좋으셨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프고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증상이 계속되자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기능 수치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견과류 자주 드세요? 이영숙 님이 네, 매일 먹는다고 하시자 의사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보라고 하셨습니다. 김수진 박사님께서 그 호두를 검사해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검출되었습니다.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양이었습니다. 아플라톡신. 이것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으시죠? 이건 아크릴아마이드보다 더 위험합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물질입니다. 1급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암을 일으킨다는 것이 명확하게 증명된 물질입니다. 담배나 성면과 같은 등급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냉장고에 넣어둔 견과류에서 이런 독소가 생길까요?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는 이유가 뭡니까? 곰팡이 안 생기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곰팡이가 더 잘 생긴다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온도가 낮아서 곰팡이가 자라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진 맞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문을 하루에 몇 번이나 여닫 드십니까? 보통 20번에서 30번 정도 열고 닫습니다. 문을 열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냉장고 안 온도가 올라갑니다. 다시 문을 닫으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온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결로가 생깁니다. 물방울이 맺히는 거죠. 특히 냉장고 문짝 쪽은 더 심합니다. 이 습기가 바로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입니다. 김수진 박사님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견과류를 3곳에 보관했습니다. 상온, 냉장고 문짝, 냉장고 안쪽 밀폐용기. 2주 후에 곰팡이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상온 보관은 곰팡이가 조금 생겼습니다. 냉장고 안쪽 밀폐용기는 곰팡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문짝에 넣어둔 건 곰팡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곳이 바로 냉장고 문짝이기 때문입니다. 습기도 가장 많이 생기고요. 그렇다면 아플라톡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브란스병원 간센터 연구팀의 15년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아플라톡신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은 간암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무려 13배 높았습니다. 13배입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양입니다. 아주 적은 양도 위험합니다. 하루에 1마이크로그램만 섭취해도 장기간 누적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마이크로그램이 얼마나 적은 양인지 아십니까? 소금 한 알갱이의 100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아플라톡신은 열에도 강합니다. 끓여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생기면 제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견과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김수진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견과류 보관법 4가지입니다. 첫째, 냉장고에 넣으려면 반드시 밀폐용기에 담으세요. 공기와 습기를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지퍼백도 괜찮지만 밀폐용기가 더 좋습니다. 둘째, 냉장고 문짝이 아니라 안쪽에 보관하세요. 온도 변화가 적은 곳이 좋습니다. 셋째, 개봉 후에는 1개월 이내에 드세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시간이 지나면 산패됩니다. 특히 호두나 아몬드처럼 기름기 많은 견과류는 더 빨리 상합니다. 넷째,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세요. 작은 포장으로 자주 사서 빨리빨리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또 하나, 곰팡이 확인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견과류를 드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곰팡이 냄새나 쿰쿰한 냄새가 나면 버리세요. 색깔을 보세요. 평소보다 어둡거나 얼룩이 있으면 의심하세요. 맛을 보세요. 쓴맛이 나면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견과류 말고도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쌀, 보리, 옥수수 같은 곡류도 조심하세요. 특히 가루로 만든 것은 더 위험합니다. 밀가루, 쌀가루, 고춧가루 모두 습기를 빨리 먹습니다. 콩, 팥, 녹두도 조심하세요. 껍질이 단단해 보여도 습기 앞에선 장사 없습니다. 건과일도 위험합니다. 곶감 표면의 하얀 가루, 다들 천연 당분이라고 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곰팡이와 구분이 안 됩니다. 유심히 보세요. 고춧가루는 어떻게 보관할까요? 김수진 박사님 말씀으로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넣으라고 하십니다. 냉장실이 아니라 냉동실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냉동 보관한 고춧가루는 8개월 후에도 미생물 오염이 거의 없었습니다. 반면 상온 보관은 2개월 만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이영숙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냉장고 문짝에 있던 견과류를 모두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포장으로 새로 사서 밀폐용기에 넣어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영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에 좋으라고 먹었는데 오히려 독을 먹고 있었네요. 이제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냉장고 문짝에 견과류 있으신가요? 밀폐용기에 담겨 있나요? 아니면 봉지째 그냥 넣어 두셨나요? 꼭 확인해 보세요. 토마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토마토는 건강 과일로 유명하죠.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암 예방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대구에 사시는 68세 최명희님 이야기입니다. 최명희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토마토를 드셨습니다. 마트에서 한꺼번에 많이 사다가 냉장고에 보관하셨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가 물컹물컹하고 맛이 없었던 겁니다. 처음엔 토마토가 원래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어느 날 상온에 놔뒀던 토마토를 먹어보니 맛이 전혀 달랐습니다. 김수진 박사님께 문의하셨더니 냉해 현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냉해가 뭘까요? 식물이 추위에 상하는 걸 냉해라고 합니다. 토마토는 원래 따뜻한 지방 과일입니다. 남미가 원산지죠. 그래서 추운 온도를 견디지 못합니다. 냉장고 온도가 보통 몇 도인지 아십니까? 2도에서 4도 정도입니다. 토마토한테는 너무 춥습니다. 토마토는 10도에서 15도가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과육이 물러집니다. 토마토 세포벽이 추위에 손상되면서 물러지는 겁니다. 한번 물러진 토마토는 다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둘째, 맛이 떨어집니다. 토마토의 향기 성분이 추위에 파괴됩니다. 김수진 박사님 연구팀이 측정해보니 냉장 보관 토마토는 향기 성분이 6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셋째, 영양소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토마토는 따고 나서도 익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토마토 보면 약간 덜 익은 것들 많죠? 집에서 며칠 두면 빨갛게 익습니다. 이때 토마토가 스스로 에틸렌 가스를 만들어서 후숙을 합니다. 후숙하면서 라이코펜이 증가합니다. 라이코펜이 바로 토마토의 핵심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틸렌 가스를 만드는 효소가 작동을 안 합니다. 추워서 얼어붙는 거죠. 그러면 후숙이 안 됩니다. 라이코펜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상온에서 5일 후숙한 토마토와 냉장고에 5일 보관한 토마토를 비교했습니다. 라이코펜 함량이 얼마나 차이 났을까요? 상온 후숙 토마토는 라이코펜이 처음보다 2.3배 증가했습니다. 냉장 보관 토마토는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그럼 토마토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김수진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토마토 보관법 3가지입니다. 첫째, 상온에서 후숙하세요. 덜 익은 토마토는 상온에 두고 빨갛게 익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직사광선은 피하시고 그늘진 곳이 좋습니다. 둘째, 완전히 익은 후에만 냉장 보관하세요. 빨갛게 다 익었다. 이제 바로 먹을 거다. 그럴 때만 냉장고에 넣으세요. 그것도 1에서 2일 정도만요. 셋째, 꼭지를 위로 하세요. 토마토를 놓을 때 꼭지가 위로 가게 하세요. 그래야 눌려서 물러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토마토는 에틸렌 가스에 민감합니다. 사과나 바나나 옆에 두면 너무 빨리 익어버립니다. 따로 보관하세요. 최명희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토마토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부엌 찬장에 담아 두기 시작하셨습니다. 빨갛게 익은 것만 먹기 직전에 잠깐 냉장고에 넣으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만나 뵀는데요. 최명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토마토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진짜 토마토 맛이구나 싶었어요. 영양도 더 많이 챙기는 것 같아 기분도 좋고요. 여러분, 냉장고에 토마토 있으신가요? 꺼내세요. 상온에서 맛있게 익혀서 드세요. 이번엔 국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이라면 국 없이 식사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 국 때문에 식중독 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식중독 위험이 더 큽니다. 인천에 사시는 74세 김철수님 이야기입니다. 김철수님은 보신하려고 곰탕을 끓이셨습니다. 저녁에 한 그릇 드시고 남은 건 냄비째 가스레인지 위에 두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시 끓여서 드셨는데요. 점심때쯤 배가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설사도 하시고 구토도 하시고요. 병원에 가셨더니 식중독이라고 하셨습니다. 곰탕을 충분히 끓였는데 왜 식중독이 걸렸을까요? 김철수님이 의아해하셨습니다. 김수진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퍼플인젠스균 때문이라고요. 퍼플인젠스균 처음 들어보시죠? 이 균은 참 교활합니다. 끓여도 죽지 않는 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포자를 만들어서 숨어있다가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깨어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천처 자료에 따르면 퍼플인젠스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음식이 뭘까요? 바로 고깃국입니다. 곰탕, 설렁탕, 갈비탕, 육개장 다 포함됩니다. 왜 고깃국일까요? 첫째,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퍼플인젠스균이 좋아하는 영양분입니다. 둘째, 국물이 많습니다. 국물 속은 산소가 적습니다. 퍼플인젠스균은 산소 없는 환경을 좋아합니다. 셋째, 양이 많아서 천천히 식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퍼플인젠스균은 43도에서 47도에서 가장 빨리 증식합니다. 김수진 박사님 연구팀이 실험해보니 이 온도에서 20분마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국을 끓이면 100도입니다. 다 먹고 나서 가스레인지 위에 두면 천천히 식습니다. 100도에서 45도까지 내려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냄비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45도 전후를 계속 지나갑니다. 바로 이때 퍼플인젠스균이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균이 만드는 독소는 열에 강합니다. 다음 날 다시 끓여도 독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고깃국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김수진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안전한 국 보관법 4가지입니다. 첫째, 2시간 안에 먹거나 냉장하세요. 식품안전 지침이 이렇습니다.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먹거나 냉장 보관하라고요. 이 시간 안에 균이 증식할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 소분해서 보관하세요. 한 끼 먹을 양으로 나눠서 작은 그릇에 담으세요. 그래야 빨리 식습니다. 냄비째 냉장고에 넣으면 중심부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서 위험합니다. 셋째, 얼음물에 담가 급냉하세요. 큰 볼에 얼음물을 담고 국 그릇을 담가서 빨리 식히세요. 45도를 빨리 지나가는 게 핵심입니다. 넷째, 재가열할 때는 완전히 끓이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국은 반드시 팔팔 끓이세요. 최소 1분 이상 끓여야 안전합니다. 또 하나, 상온에 오래 둔 국은 아깝지만 버리세요. 냄새도 괜찮고 맛도 괜찮아 보여도 균과 독소는 눈에 안 보입니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김철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국을 끓이실 때마다 한 끼 먹을 양으로 소분해서 바로 냉장고에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로 식중독에 한 번도 안 걸리셨습니다. 김철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배탈도 나이 탓인가 했는데 보관을 잘못했던 거였네요. 이제는 안심하고 국을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제 끓인 국 가스레인지 위에 그냥 두고 주무시진 않으셨나요? 오늘부터라도 바로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세요. 기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음식에 고소함을 더해주는 참기름, 건강에 좋다는 들기름, 요즘 유행하는 올리브유까지. 이 기름들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광주에 사시는 65세 정미숙님 이야기입니다. 정미숙님은 건강을 위해 들기름을 매일 한 숟가락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입에서 쓴맛이 느껴지셨습니다. 김수진 박사님께 들기름을 가져가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산패가 진행됐다고 하셨습니다. 산패가 뭘까요?
기름이 공기 중 산소와 만나서 산화되는 겁니다. 산패된 기름은 몸에 아주 나쁩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산패된 기름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또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기름마다 산패 속도가 다릅니다. 왜일까요? 기름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참기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참기름에는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산패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참기름은 상온 보관에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서늘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어두운 갈색병이나 녹색병에 보관하시면 더 좋습니다. 소주병 같은 거요. 참기름을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부분적으로 굳거나 층분리가 됩니다. 또 고소한 맛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상온 보관이 낫습니다. 다음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산패가 아주 빨리 진행됩니다. 김수진 박사님 연구팀이 실험했습니다. 들기름을 상온에 두고 일주일마다 검사했습니다. 2주 만에 산패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 후에는 산패도가 기준치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특히 개봉 후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1개월 이내에 다 드세요. 그러니까 들기름은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세요. 작은 병으로 자주 사서 빨리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담으로 들기름에 참기름을 10에서 20% 섞으면 산패를 늦출 수 있습니다. 참기름의 리그난 성분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신선한 기름을 자주 사는 게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원래 산이 많아서 산패가 더딥니다. 상온 보관해도 됩니다. 올리브유를 냉장고에 넣으면 지방산이 결정화되면서 뿌옇게 변하거나 덩어리가 집니다. 먹는 데는 문제없지만 풍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도 서늘한 곳에 상온 보관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찬장에 두는 기름은 참기름과 올리브유입니다. 냉장고에 넣는 기름은 들기름입니다. 정미숙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큰 병으로 사두었던 들기름을 버리시고 작은 병으로 새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한 달 안에 다 드셨습니다. 정미숙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기름이 오히려 독이 될 뻔했네요. 이제는 신선한 기름만 먹을 수 있어서 안심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기름들 확인해 보세요. 들기름은 냉장고에 있나요? 개봉한 지 몇 개월 됐나요? 쓴맛 나진 않나요? 확인하세요. 가공육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햄, 소시지, 훈제오리, 양념육, 이런 가공육 자주 드시진 않으시죠? 하지만 가끔은 드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가공육을 잘못 보관하면 발암물질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울산에 사시는 59세 박경우님 이야기입니다. 박경우님은 간단하게 아침 식사할 때 가끔 햄을 드셨습니다. 마트에서 큰 팩으로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 드셨죠.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대장에 용종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제거하셨지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공육 자주 드세요?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수진 박사님께 왜 그런지 여쭤보셨습니다. 박사님이 니트로소아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니트로소아민, 또 처음 듣는 이름이죠? 이것도 발암물질입니다. 간암, 위암, 대장암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어디서 올까요? 바로 가공육을 만들 때 넣는 발색제에서 나옵니다. 가공육을 만들 때 질산염이나 아질산염을 넣습니다. 이걸 왜 넣을까요? 고기 색깔을 예쁘게 유지하고 세균도 억제하고 맛도 좋게 하려고요. 이 질산염과 아질산염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소량이니까요.
문제는 이것들이 변화해서 니트로소아민이 되는 겁니다. 언제 변화할까요? 첫째,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제조일로부터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니트로소아민이 많아집니다. 김수진 박사님 연구팀이 실험했습니다. 같은 햄을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일주일마다 검사했습니다. 제조 직후에는 니트로소아민이 거의 없었습니다. 2주 후부터 조금씩 검출됐습니다. 한 달 후에는 처음보다 5배 많아졌습니다. 둘째, 개봉하면 더 빨리 늘어납니다. 산소와 만나면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온 조리하면 급증합니다. 튀기거나 오래 구우면 니트로소아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가공육은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김수진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가공육 안전수칙 4가지입니다. 첫째, 제조일이 얼마 안 된 제품을 사세요. 유통기한만 보지 마시고 제조일을 보세요. 가능하면 제조한 지 일주일 이내 제품이 좋습니다. 둘째, 개봉하면 즉시 다 드세요. 소분된 제품을 사서 한 번에 다 먹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개봉 후 남기지 마세요. 셋째, 약불로 천천히 익히세요. 튀기거나 강한 불로 굽지 마세요. 타지 않게 조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채소와 과일을 함께 드세요. 비타민과 폴리페놀이 니트로소아민 생성을 억제합니다. 상추쌈이나 샐러드와 함께 드세요. 또 하나, 가공육은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WHO에서도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꼭 드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소량만 드세요. 박경호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가공육을 거의 드시지 않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계란이나 두부로 바꾸셨습니다. 1년 후 다시 검진을 받으셨는데요. 더 이상 용종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박경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편하다고 가공육 먹었는데 건강을 망치고 있었네요. 이제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으니 몸도 가벼워요. 여러분, 냉장고에 햄이나 소시지 있으신가요? 개봉한 지 며칠 됐나요?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6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한 냉장고 사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진 박사님께서 강조하신 냉장고 안전수칙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냉장고 온도를 잘 맞추세요. 냉장고는 자동으로 온도가 맞춰진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냉장고를 70% 이하로만 채워야 냉기 순환이 잘 됩니다. 혹시 냉장고가 꽉꽉 차 있으신가요? 그러면 온도가 균일하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너무 차갑고 어떤 곳은 미지근합니다. 이번 기회에 냉장고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오래된 반찬, 유통기한 지난 것들 버리세요. 냉장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식재료를 분리해서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채소칸, 과일칸, 계란칸, 육류칸 있죠? 이게 그냥 정리 편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차 오염을 막으려는 겁니다. 모든 식재료는 밀폐용기나 비닐팩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생고기나 생선은 냉장고 바닥칸에 두세요. 냉기가 가장 많이 도니까요. 익힌 음식은 위쪽에 두세요. 생것과 섞이지 않게요. 채소와 과일은 서로 닿지 않게 하세요. 특히 사과는 따로 보관하세요. 에틸렌 가스가 나와서 다른 것들을 빨리 상하게 합니다. 셋째, 올바른 보관 용기를 쓰세요. 집에서 주로 쓰는 용기가 3가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유리, 플라스틱이요. 스테인리스는 신선도 유지에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 사용이 안 됩니다. 나물이나 김치 보관에 좋습니다. 유리 용기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이나 찌개 보관에 좋습니다. 하지만 무겁습니다. 힘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가볍고 전자레인지도 됩니다. 하지만 BPA 프리 제품을 쓰세요.
BPA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 제품은 BPA 프리지만 구매할 때 확인하세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감자는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깁니다. 둘째, 견과류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세요. 아플라톡신 조심하세요. 셋째, 토마토는 상온에서 후숙하세요. 냉장고는 금물입니다. 넷째, 고깃국은 2시간 안에 소분해서 냉장 보관하세요. 퍼플인젠스 조심하세요. 다섯째, 들기름은 냉장 보관, 참기름과 올리브유는 상온 보관하세요. 여섯째, 가공육은 가능하면 안 드시고 꼭 드셔야 하면 신선한 것을 즉시 드세요. 일곱째, 냉장고는 70% 이하로 채우고 식재료는 분리 보관하세요. 이것만 지키시면 우리 냉장고가 건강 지킴이가 됩니다. 김수진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냉장고는 만능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사용해야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식생활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 확인해 보세요. 위험한 음식 없는지 말이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